오늘은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그 청룡영화제에서 멸종위기사랑 BBD 라라 러브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이찬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코치 조르바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연한 짤 영상을 통해서 이찬혁이 이 멸종위기사랑을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완전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지복 상태라고 표현해요. 즉 자신의 존재가 어떤 건지 알고 자신의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게 이 친구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은 음악에 있던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YG에 들어갔던 거, K-POP 스타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이 10년 동안 도대체 이 가수 이찬혁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지복을 누리고 있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3, 4일 정도 유튜브나 인터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면서 왔던 큰 통찰 3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통찰은 그의 천재성 내지는 그의 재능이 오히려 결핍 내지는 엄청나게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의정부에서 살았는데 워낙 가난했어요. 반지하에, 의정부에서도 반지하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그의 부모님이 선교사여서 몽골로 선교를 가요. 근데 초등학교 몽골이니까 외국인 학교 내지는 한국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외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가요. 홈스쿨링을 해요. 그래서 좀 웃긴 것은 몽골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어를 못 해요. 근데 더 한계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집에서 동생하고 기타 치면서 노는 거였어요. 방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놀았다고 해요.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러한 한계 상황과 그러한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고 노는 것들이 쌓여서 그게 1만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게 바로 천재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재능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K-POP 스타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천재성이 드러났던 모습이었어요.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냈다는 것은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YG에서 악동 뮤지션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활동을 할 때 자기가 공연을 마치고 나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라는 후회 내지는 약간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메인 보컬은 동생인 수현 씨예요. 그래서 수현 씨가 메인 보컬이고 또 수현 씨가 워낙 밝음의 에너지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또 수현 씨를 동생이 빛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는 어둡고 진지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알게 모르게 동생의 밝은 분위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또 그리고 공연할 때는 자기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연에서 들어 누우면서 마음껏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악동 뮤지션이라는 듀엣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찬혁은 어찌 보면 이게 두 번째 통찰인데 바로 해병대에 가기로 마음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령 미달이야. 그래서 학령 미달이어서 신검을 받았는데 공익요원으로 나와요. 4급으로. 근데 자기는 해병대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해병대를 가요. 자기 삶을 바꾸겠다라고 마음먹고 자기의 신호대로 해병대라는 곳은, 근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YG 양현석도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 웬 군대냐, 면제 받았으니까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찬혁은 자기의 신호대로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것도 검정고시라는 시험까지 준비해 가면서. 이게 어찌 보면 그의 삶을 바꾸는 두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겁나 힘들어합니다. 군대 겁나 힘들죠. 해병대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근데 그때 강력한 체력이 만들어지고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이 문장을 얻었다고 해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싫어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런 어떤 깡다구 내지는 해병대 정신이라고 하죠. 이게 생깁니다. 이게 이찬혁을 바꾼 하나의 사건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통찰은 이제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앨범을 통해서, 자기 노래를 통해서 인생의 주제를 갖고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가 전역하고 나와서 했던 첫 앨범이 뉴 에피소드, 새로운 출발. 아, 나는 내 삶을 드디어 내 인생 2막이 시작됐다. 나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문이죠. 그의 앨범이 첫 시작이 되어지고, 두 번째 앨범은 에러라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아니, 자기는 버킷리스트 실컷 다 해보고 이렇게 살 수 없지라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죠. 특별히 윤도현 씨하고 그 파노라마를 이렇게 부를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전율이었어요. 꼭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윤도현 씨가 혈액암으로서 죽음의 경험을 하죠. 그리고 목소리를 잃을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는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나서 부르는 이 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지라는 그 외침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묵직한 울림과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향해서 외치는 그 이찬혁의 울림이 이 두 가지가 묘하게 크로스가 되어져서 참 깊은 전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찬혁은 인생의 주제를 찾아가며 해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앨범인 에로스, 멸종위기사랑, 비비디 라라 러브,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이야기하고 찾아가는 이 과정이 이찬혁을 정말 이찬혁스럽게 만들었다. 아티스트로서, 예술가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31살인데 저는 51살인데 질투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삶을 바꿔 나갔더라고요. 그 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타고난 재능, 천재성,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결핍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자신만의 타고난 재능과 천재성은 있다. 그걸 찾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재능과 그 천재성이 꽃 피우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그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될 때 강인한 정신이 깃들고 그걸로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소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서 매일 달리고 권투하고 수영하고 등산하고 그런 거죠. 헬스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인생의 주제, 라이프워크, 자신만의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주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찬혁은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복, 자기가 어떤 삶의 원형인지 알고 자기의 재능을 알고 또 강력한 체력에 맞춰서 자기의 삶의 주제를 찾아가고 꽃 피워내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울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을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린 이찬혁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선은 자기의 타고난 재능, 이 재능은 결국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운영이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으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자신만의 라이프워크, 자신만의 한 줄 문장, 자신만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을 꽃피워가고 진정한 지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삶을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 코치 졸업합니다.